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스케치업 모델링에 대해서 루비를 같이 사용하면서 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모델링하는 공간을 통해서 VLA, 스케치업 VLA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케치업 VLA는 지금 4.3, 그러니까 4.4 레스트 버전, 업데이트 2 버전까지 나왔는데 기능들이 뭐 상당히 좋아졌어요. 상당히 빨라졌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랑 연동을 해서 조금 더 그래픽 카드를 활용하는 GPU 렌더링이 좀 활성화되는 것들이 많이 추가돼서 스케치업 VLA는 상당히 좋아진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부분 보이는 부분이 스케치업 VLA거든요. 초기에는 조금 맥스 VLA나 이제 다른 VLA보다는 조금 떨어진 기능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졌고 웬만한 작업을 할 때는 굳이 맥스나 다른 뭐 마야라든가 이런 데 가서 VLA를 돌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이고 빨리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 것 같습니다. VLA, 실사 렌더링이라는 프로그램들이 뭐 VLA도 있고, 데아렌더, 뭐 코로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이나 뭐 어디서 배울 때, 튜토리얼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배우곤 할 때, 모델링 하는 것들은 잘 따라 하거나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VLA는 힘들다, 뭐 실사 렌더링 프로그램은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공부할 때 매뉴얼 위주로 이제 보통 모델링하거나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할 때는 예제를 통해서 이제 그 매뉴얼 명령어들을 이렇게 하나씩 배워 나가게 되는데 실사 렌더링 프로그램 특히 VLA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따라하게 되면 뭐 예제를 따라서 누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잘 돼요. 그거는 잘 되는데 정작 내가 디자인한 거를 이제 렌더링을 할 때는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힘들다고 보통 얘기하고 뭐 설정값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인 원인은 뭐가 있냐면 실사 렌더링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리는 이해 안 하고 따라하기만 하게 되면 정작 내가 뭐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의 어떤 재질이라든가 조명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핵심 팁을 알려드릴 건데 이 핵심 팁을 통해서 이것만 알아도 뭐 프로페셔널 아니어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하는 핵심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전체적인 VLA 명령어를 몰라도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원하는 퀄리티는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을 익히면 안 되고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만 알고 있어도 할 수 있다. 이게 뭐 실사 렌더링 프로그램의 모든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렌더링 프로그램에선 매뉴얼을 따라하지 말아라. 이게 뭐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고요. 어쨌건 모델링 된 거에서 몇 가지 빠진 거 한번 만들어 보고요. 지금 천정 이제 실링라이트 펜던트가 달려 있는데 여기 뭐 지난 시간에 2, 3편에 배운 것처럼 루비 프로파일 빌더에서 했던 것을 이용해서 등박스 하나 만들어 주고요. 스포트라이트가 있으니까 IS 조명 달아야 되니까 액자 같은 건 두세 개 만들어 본 다음에 바로 VLA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박스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옆에다 한번 만들어 줘 보죠. 옆에다 한번 만들어 주는데 약간 라운드 가진 베벨 프로파일 몰딩이 들어간 걸 만들기 위해서 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단면을 측면에다가 크기는 한 1400에서 높이는 뭐 80 정도? 100 정도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80 정도요. 그러니까 1400 심표 80 정도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단면에 베이스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국면을 하나 만들어줄 겁니다. 그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줄자를 이용해서 중심을 한번 그어볼까 합니다. 중심을 한번 그어주고 미드 포인트 찍어주면 되겠죠. 미드 포인트 하나 찍어주고 자, 중심선을 만든 다음에 국면을 이렇게 라운드 가진 등박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틀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끝에가 재미없으니까 줄자를 이용해서 턱을 한번 만들어 줄까 합니다. 턱을 근데 이제 원형으로 회전할 경우에는 반절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운데 중심축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한 건데요. 지금 잠깐 보면 먼저 턱을 하나 줄 거예요. 턱을 하나 주기 위해서 여기서 밑그림 한번 그려보죠. 줄자를 이용해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한 10mm, 30mm 올릴까요? 30mm 정도 올리고 다음에 바깥쪽으로 빼볼까 합니다. 안쪽으로 뺄까요? 안쪽으로
20mm, 30mm 들어올까요? 30mm 들어오고,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좋으니까 30mm 들어올게요. 그 다음에 다시 위쪽에서 15mm 정도 내려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인 라운드가 하나 더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라인을 이용해서 클릭 만들어주고, 아크 이용해서, 아크도 역시 각형수가 있으니까 보통 12각형 되어 있으니까 바꿔서 여기를 24각형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라운드는 뭐 적당한 크기로 온페이스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뭐 길이가 짧다 하는데 된 것 같고. 자, 그러면 요 곡선과 함께 반대편 곡선을 만들어 죽일 땐 굳이 만들지 말고 JHS 밀러 클릭한 다음에 센터 미드포인트 잡은 다음에, 미드포인트가 여기였죠. 잡은 다음에 수직, 그 다음에 어디다 돌릴 거냐 클릭하게 되면 반대편에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위쪽 아크,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얼만큼 위로 갈까요? 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한, 위에까지 가면 맞을 것 같은데, 50mm 맞출까요? 한번? 50mm. 클릭해주면 라운드가 이렇게 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반절만 필요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워주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반대편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나머지 여기도 지워주고, 아래면 이렇게 반대편을 지웠군요. 아래면이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돌아가는 라운드가 되겠죠. 윗면이 너무 이렇게 크로스돼서 딱 붙었다 그러면 더 올려줘도 되는데,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돌릴 때 경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경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줄 거니까 원형 경로를 한번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형 경로를 만들어 보는데, 서클을 이용해서, 서클을 돌릴 때도 중요해요. 기본 각형이 24각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형으로 들어갈 때 V를 돌리게 되면 되게 각져 보여요. 한번 보여드리면, 뭐 예를 들어 12각형 말도 안 되겠지만 24각형 기본값으로 돌리더라도 이게 각이 딱딱딱 끊어져서 원형으로 돌려서 팔로미를 돌릴 때 되게 어색해 보여요. V를 돌릴 때. 이거 팁인데, 꼭 그래서 보통 V를 돌릴 거라면 각형수를 올려주고 돌리는 게 맞습니다. 뭐 48각형으로 올릴까요? 올린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중심축 찍어주고, 엔드포인트 중심축, 그 다음에 바로 mat에서 경로를 그려주면 안 되고, 항상 좀 띄어서,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얼마큼 돌릴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몇 도로 돌릴 거냐의 문제니까 그 위치만 잡아주면 됩니다. 경로가 이루어질 거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얘는 패스 라인만 필요한 거죠. 보통 이제 팔로우미를 할 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팔로우 명령을 먼저 실행하고 단면 찍은 다음에 원하는 경로를 따라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따라 돌아가면 원하는 위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물체를 회전시켜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고서는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하지 않을 때는 줄을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경로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얘를 만나게 해주는 방법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단면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깨지는 것 같아서 다시 본다는 다음에 서클, 자, 엔드 포인트에 쭉 따라 내린 다음에 원형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경로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미 클릭, 그 다음 원하는 단면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제일 많이 써요. 먼저 경로를 선택하고 단면을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한 번에 돌릴 때는. 형태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바깥쪽에 곡면이 있는 데는 몰딩을 한번 돌려줄 거예요. 그럼 이 라인만 선택하면 되는데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단면을, 옆면을 더블 클릭하면 라인이 선택되고요. 다음에 다른 불필요한 선들을 지울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해도 되는데 선택하기 불편하니까 Shift 컨트롤 키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가 뜨죠. 그럼 더블 클릭하면 빠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령으로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키, 그 다음에 클릭 해주게 되면 불필요한 건 빠지겠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마이너스냐 플러스를 잘 쓰면 됩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몰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프로파일 빌더를 쓸 겁니다.
프로파일 빌더에 여러 가지 몰딩들이 있죠. 걸레바지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여기서 그런 선택해서 이 안에 그거에서 뭐 여러 가지 몰딩이 있어요. 선택적으로 해서 이렇게 골라보면 되겠죠. 골라보면 뭐 여러 가지가 뜨는데 뭐 저는 30번도 괜찮을 것 같고 30번 옆으로 사선쪽 꺾인 29번 한번 해볼까요? 경로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설정에서 단면을 선택하고 팔로우미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빨간 점이겠죠. 이 라인이 패스가 경로가 어디에 붙느냐이니까 위쪽으로 가려면 왼쪽 하단에 맞춰야 되겠죠. 그게 포인터 플레이스먼트 포인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 버튼 오른쪽이냐 왼쪽 레프트니까 두게 되면 요 끝에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프로파일 팔로우 미 클릭 하게 되면 몰딩이 나올 것이고 몰딩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잘 보여요. 이렇게 잘 보이게 잘 됐네요 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이 선택을 여기서 리버스 뒤집을 거냐 거꾸로냐 이 묻는 거기 때문에 아니오를 누르는 게 맞고 만약에 뒤집혀 보이게 되면 여기서 얘를 누르면 되겠죠. 우리는 아니니까 아니오를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오를 누르면 몰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가운데는 약간 곡면이 졌고 바깥에는 몰딩이 들어간 거. 이제 꺼주면 되고 프로파일 빌드 한 건 따로 그룹핑이 되어 있으니까 그룹을 합칠 때 요령을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메이크업 그룹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선택 지금 제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렌더가 오래 걸릴 게 아닌데 저기 중간에 스톱되는 게 조금 저부터 문제가 있네요. 어쨌건 안에 들어가서 얘를 익스플로드 선택하면 분해가 되겠죠. 그럼 바깥에 나오면 얘는 두 가지 결합된 하나의 물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장면을 만들 수 있고요. 뭐 만든 물체는 가져가면 되겠죠. 무브에서 가져가면 좀 편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다 옮기려고 하면 나중에 스냅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물체를 잡아주면 좀 편하게 이제 투명도가 생겨서 좀 낫다고 했죠. 물체 잡기가 잡아주면 어느 정도 맞춰지겠죠. 그래서 원형의 물체 만들어주고 조금 묻어줄까요? 아니면 등을 조금 내려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등을 2mm만 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이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등박스를 하나 만들어 줘봤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IS 조명의 빛을 액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액자는 그냥 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고. 레팅글 이용해서 먼저 만들게요. 사람마다 틀리게 나오는데 클릭해서 액자 크기 한 3가지 정도 분리를 할 거니까 적당히 크게 한번 윤곽을 보죠. 900에 한 550 정도 주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900에 550, 900 심표 550 그러면 틀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벽면이 그룹핑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대고 해도 되는데 그룹핑 안 되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사각형 만들어준 데에서 지금 물체들은 그룹핑하면 이렇게 하이드된 물체로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옵션은 윈도우 항목에 이게 이제 만들어 나갈 때는 얘를 꼈다 껐다 하는 게 편한데 모델 인포에 보게 되면 모델 인포 안에 여기 옵션에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이라고 해서 하이드를 체크하게 되면 더블 클릭하면 그룹핑 된 거는 감춰줍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껐다 켰다를 반복. 기본은 세팅이 하이드가 체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룹핑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주변부도 투명하게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건데 복잡해지니까 오브젝트까지 다 들어오고 액세서리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켜놨다 작업하고 이러면 편합니다. 매핑할 때도 그렇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그룹핑을 해놓고 하면 편하겠죠. 메이크업 그룹 해놓고 나서 더블 클릭 안에 들어가면 얘만 남으니까 편할 겁니다. 저게 그 조금 전에 옵션 모델 인포에 설정한 컴포넌트 설정해서 하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들어오면 액자 틀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액자 틀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이제 옵셋 키 F 클릭해서 옵셋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프레임을 너무 일반 그냥 사각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안 되니까 한 20mm 정도 15mm 정도 주면 될 것 같네요. 15mm 틀 만들어주고
여기는 그림이 달릴 거고 여기는 액자틀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유리도 만들어지겠죠. 그럼 액자틀을 뽑아주겠습니다. 풀푸시로 해서 얘는 깊이가 튀어나오면 뭐 35mm 정도에서 보통 하거든요. 30mm, 28mm 나오니까 30mm만 잡을게요. 30mm 잡고 30mm 잡죠. 그 다음에 얘 판을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 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유리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유리가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그림판이 될 거고 바깥쪽은 틀이 될 건데, 그러니까 그룹핑을 따로 줘도 편해요. 얘는 메이크업 그룹 해줄게요. 그 다음에 바깥쪽도 그룹핑이 되어 있으니까 그룹 안에 두 가지만 있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거를 선택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그룹 바깥으로 나와서 컨트롤 완전히 바깥에 나와도 됩니다. 컨트롤 V 하게 되면 유리가 나오게 되고 이 면에 붙이면 되겠죠. 근데 너무 튀어나왔으니까 안쪽으로 좀 밀어넣기 위해서 무브 30mm짜리 프레임이니까 20mm 정도만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턱이 10mm만 15mm만 늘려놓을게요. 15mm 이렇게 넣게 되면 들어가요. 넣게 되면 들어가고 얘 그룹 안에 들어가서 유리는 두께가 필요하니까 풀푸시해서 유리 두께 줄 때 5mm 정도 3mm 정도만 줄까 봐요. 3mm 줄게요. 3mm 엔터. 그러면 유리가 만들어졌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할게요. 풀푸시해서 유리 두께는 한 3mm. 그 다음에 엔터. 빠져나오게 되면 유리면이 만들어졌죠. 유리면은 뭐 V레이에서 할 건데 일단 안에가 안 보이니까 그냥 기본 스케치 V레이로 주는 것도 괜찮아요. 안에가 보이면서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리 부분, 그 다음에 기본 유리 한번 줘보죠. 그러면 이렇게 유리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리가 들어갔으면 뭘 해주면 되냐면 이 턱이 딱 걸리지 않는 게 안 예쁘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뺄게요. 다시 5mm 정도 뺄까 봅니다. 자, 그럼 이 턱을 약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프레임의 두께에 가서 몰딩 프레임의 안쪽을 선택할 겁니다. 프레임의 안쪽을 선택하고 무브 카피 얘를 유리가 있는 데까지 5mm를 내릴 겁니다. 턱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깥면을 선택해서 빼줘도 되고 유리가 안쪽에 있는 뭐 바깥쪽에 끼는 유리는 그렇게 하는데 보통 바깥쪽을 조금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풀푸시해서 뭐 이거는 되게 조금만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mm 정도만 뺄까 봐요. 2mm. 그럼 아래는 똑같은 짓을 할 땐 더블 클릭만 하면 되죠. 더블 클릭만 해서 턱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프레임 턱을.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프레임이 완성되고 유리가 이렇게 껴져 있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유리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리 됐고 프레임 됐고, 자, 그림이랑 매핑을 기본적으로 할게요. 액자 틀은 그냥 진회색 정도 들어가기 위해서 얘 선택한 다음에 컬러. 항상 V레이를 갈 때는 뭐 어떤 렌더를 가기 위해서는 기본에서 컬러에서 기본 컬러를 찍어 놓지 말고 이름은 바꿔서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 컬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냥 쓰지 마시고 그냥 습관을 들이세요. 아예 이름을 만들어서 자기가 뭐 원하는 거로 만들면 되는데 이름을 제대로 치면 편하겠지만 지금 대강 먼저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새로 메타리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를 적용해 주는 게 옳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면 있는 건 그림이 들어갈 부분이니까 얘도 똑같이 new create material, 그러니까 이 새로운 메타리얼 크리에이티브 메타리얼 할 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메타리얼 선택하면 안 되고 컬러에서 꼭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거는 무조건 습관 들이는 게 좋습니다. 속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매핑이 들어가 있는 거는 컬러에서 꼭 메타리얼을 써라. 그게 절대적인 팁입니다. 그 다음에 use 메타리얼, 그래서 뭐 메타리얼 항목에 그림 중에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 열기,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여기다 넣겠죠.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하면 평판할 경우에는 여기서 조절을 해도 돼요. 루비를 굳이 하지 않을게요. 여기선 스케치북에서 기본적으로 메타리얼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메타리얼 재질 입힌데 에디터 항목을 통해서 에디터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따로 이제
여기 에디터 이미지 경로 입히는 아래 정도에 뭐 가로 세로를 유지할 거냐 하면서 여기서 치수를 높이게 되죠. 그럼 뭐 천을 뭐 사이즈를 1000으로 하고 싶다. 그럼 1000 하고 엔터 치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건 정확한 사이즈 맞추기가 힘들죠. 대략적인 거 가능하지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평판일 경우에는 그 면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면만 선택한 다음에 누르게 되면 여기 있죠. 잠시만요. 자, 오른쪽 버튼에 이게 하나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메이커 텍스처라고 해서 생긴 거는 보통 눌러보면 픽셀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이제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중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서브 만들어주는 건 추가된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케치업에서 할 때는 이 텍스처, 오른쪽 버튼에 면 선택한 다음에 텍스처, 포지션을 클릭하게 되면 기존 이미지하고 가로 세로 포인터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이제 보통 기울기, 그 다음에 뭐 자유 변형, 그 다음에 무브 키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죠. 아이콘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한번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이 아이콘만 위치를 변동하는 것. 이 아이콘 위치 변동이 의외로 중요해서 확대 축소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요. 이런 방법대로 하게 되죠. 그리고 로테이트나 확대 축소는 얘입니다. 얘 녹색,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얘를 원하는 확대해서 놓게 되면 확대 축소가 이렇게 되죠. 그럼 그림 위치,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회전하면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이렇게 적당히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할 때는 뭐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죠. 자, 이동, 적당한 크기. 자,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됐으면 오른쪽 버튼 돈 클릭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바깥에 나오면 이제 선택이 된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만들었으니까 뭐 얘를 카피해서 만들면 되겠죠. 유리가 너무 반투명해서 안 보인다. 그러면 얘는 에디터에서 투명도를 오퍼시티를 선택해서 에디터 오퍼시티를 더 주면 되겠죠. 많이 투명하게. 자, 이미지가 나오고 액자 같은 경우에 벽에 딱 붙여져 있는데 얘를 선택해서 조금 한 1~2mm 띄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섀도우 줄 때 괜찮거든요. 2mm 정도는 띄일 겁니다. 이렇게 됐고 만든 다음에 무브 카피 클릭. 자, 등분할해서 옮기는 방법이 있고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등분할 하기 전에 하나씩 옮길게요. 이 정도 간격이면 되겠다. 클릭, 그 다음에 곱하기 2개 그러면 3개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 보일 겁니다. 유리하고 요소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다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서 얘 메이크업 그룹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메이크업 그룹을 해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메이크업 되어 있으니까 무브 카피 다시 간격 클릭 곱하기 2개. 자, 이렇게 하면 카피가 되죠. 그럼 선택을 3개 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슈퍼 위치 보면서 무브 해로 무브 위치 이거 하나 겹쳐있네. 자, 위치 잡아주면 뭐 이 정도 간격이면 되겠다. 이렇게 위치를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벌려주고 싶으면 양쪽으로 좀 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오브젝트들이 나무나 식물들이 너무 용량이 커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10에서 자주 안 그랬는데 조금 버그가 있네요. 자, 간격을 한 100mm만 보여주겠습니다. 얘도 무브 100mm 평으로 100mm 그래서 액자 틀이 만들어졌고요. 가운데 이미지는 딴 거로 바꾸기 위해서 그룹 안에 들어가서 액자 틀 안에 들어가서 이미지 있는 부분 들어가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대체되는 이미지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서도 역시 새로운 메타리얼 불러와야 되겠죠. 컬러를 준 다음에 컬러를 선택하고 이름 주고 그 다음에 use texture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 다른 게 있으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 그 다음에 OK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입혀주면 되겠죠. 이렇게 줄어드니까 오른쪽 버튼 텍스처 포지션 들어가면 나타나죠. 그러면 녹색 아이콘 회전이나 확대 축소 그 다음에 무브 키 돌리면 되겠죠. 이 정도면 되겠다 뭐 싶으면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돈 클릭. 자, 그러면 빠져나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과정으로 보통 액자나 뭐 이런 걸 만들면 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춰진 것 같아요. 저장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젠 V-Ray를 들어가겠습니다. V-Ray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스케치 V-Ray 아이콘은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요. 조명, 그 다음에 세팅, 그 다음에 매핑의 UV 맵이라고 하죠. 매핑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세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고요. 네 가지네요. 여기 보면 이제 또 플래닝하고 프록시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퍼 같은 특수 기능들을 만드는 아이콘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네 가지 항목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런 기능들이 추가돼서 매핑할 때 까다로움도 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 조명이나 이런 기능들도 추가됐고 해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얘는 그래요. 그러니까 V-Ray 기본이 이제 V라는 게 옵션 창인데, V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옵션 창이 뜨는데, 먼저 뭐가 있냐면 얘는 아무 작업을 안 하고 렌더링을 돌려도 렌더링이 돌아갑니다. 렌더링이 돌아가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태양빛이 어두워서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스케치업에 있는 기본 썬라이트, 그 섀도우를 주는 그림자 위에 보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 낮과 밤에 있는 시간대의 세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고도에 따라 태양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거를 먼저 하기 위해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정확히 하려면 보통 유도 경도를 맞춰서 해요. 그러니까 태양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틀리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바깥쪽에다 섀도우를 켜겠습니다. 바깥에서. 그림자가 어디로 치는지, 태양빛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저도 2019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림자 옵션, 스케치업 그림자 옵션을 크게 되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 옵션을 키게 되면 상당히 느려져요. 2019부터 특히 그래요. 2019, 2020에서 좀 개선된 줄 알았더니 2020에도 역시 섀도우를 키면 이게 되게 버벅대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되게 버벅대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꺼놓고 이제 태양의 위치나 고도를 잡을 때 그때만 저는 씁니다. 보게 되면 1월달 아시죠? 태양의 길이가 길 때는 겨울하고 봄이고 태양 고도가 높아서 그림자가 짧을 땐 여름이니까 이게 1월부터 12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그 위도경도 GPS상이든 이제 우리나라 좌표 상에 있는 위치에 맞게끔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1월이고 동쪽이다, 뭐 아침인 정도면 동쪽이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있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림자 지는 걸 봐선 이쪽이 앞쪽이 동쪽, 이쪽이 북쪽 이렇게 되겠죠. 서쪽. 그 다음에 정오를 보게 되면 해질물에 보면 이쪽이 서쪽, 동서남북 이렇게 뭐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동쪽과 북쪽과 서쪽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남쪽. 이렇게 되다 보니 왜 이걸 위치를 하냐면, 처음 설계해서 보통 할 때 건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태양의 창문이 얼만큼 들어온 줄 알아야 되니까 동서남북 좌표를 표시하죠. 그 위치에 건물을 돌려줘야 돼요, 우선. 근데 이게 기본 스케치업을 깔면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으로 돼 있어서 우리나라 현 뭐 건물이 들어갈 자리 위치에 위동비를 맞춰놓고 하는 게 좋은데, 그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지도를 통해서 자기 사이트에 대한 좌표값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귀찮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게 지도 불러오는 거고요. 윈도우 항목에서 모델 인포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잠시만요. 지오 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지오 로케이션. 보통 이거 사이트 대지를 뽑아놓을 때 쓰는 건데, 보게 되면 어드밴스 세팅이라고 해서 셋 매뉴얼에서 보면 USE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거를 뭐 우리나라면 어느 뭐 건물이 들어갈 위치로 바꿔주려고 한다면, 여기 클릭하고 나서 나라, 그 다음에 로케이션 이름, 그 다음에 경도, 위도 이런 좌표값을 북쪽 좌표 표시를 구글 지도나 이런 데서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그 위치로 바뀌는데,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는 뭐냐면 그래픽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지도를 얘가 다운받아 주는 건데, 그걸 선정하면 지도는 지워버리고 좌표값은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귀찮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요. ADD 로케이션 하면 구글 어스 같은 지도가 뜨고, 컴퓨터가 위치한 IP를 추적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 지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탁 들어가면 되겠죠. 어디를 잡을까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데나 이렇게 잡을까 봐요. 어느 정도 확대를 하면 얘가 영역 에리어가 나타나고, 지도 맵 스타일은 누르면 위성 지도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지도 맵으로 볼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위치를 잡았으면, 위치를 잡은 다음에는 여기 아래 보면 Select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Select 클릭하게 되면 임포트라는 게 뜨고, 임포트를 클릭하게 되면 지도가 스케치업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건물한 위치에 지도가 이렇게 다운되게 되죠. 스케일에 맞게끔. 이게 뭐 지형도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뭐 클리어 하면 얘는 다시 이제 사라질 거고요. 그러면 다시 클리어 해놓고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여기 set 매뉴얼 로케이션에 그대로 위도 경도는 아까 지도를 불러왔던 위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지도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OK를 해주게 되면 지도는 사라진 상태에서 클리어 로케이션 누른 상태에서 위도 경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위치에 위도 경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진짜 실제 사이트에 맞는 계절별 위도 경도에 맞는 태양의 고도의 높이 높낮이가 되겠죠.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죠. 크면 이제 보겠죠. 뭐 3월달, 4월달 이렇게 해볼까요? 4월달 해놓은 다음에 아침 쪽을 했더니 역시 동쪽은 이쪽이에요. 동쪽이 이쪽이고, 정으로 가면 남쪽을 알 수 있겠죠. 이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북쪽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북향으로 만들어 놨네요. 그냥 생각 없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빛이 안 들어오겠죠. 그럼 창문 바깥에 빛이 쫙 들어오는 거 못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건물이 북향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잘 만들 수 있다, 태양이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이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내가 어디가 동양이고 남양인지 알았으니까 방향을 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남동양 쪽으로 틀어주는 게, 서양이나 이쪽으로 틀어주는 게 나니까 얘를 로테이트, Q 로테이트 가서 다 선택한 다음에 Q, 그 다음에 Q에서는 뭐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죠. 뭐 기준축 잡아주고 클릭, 그 다음에 수평축, 그 다음에 로테이트. 그래서 이렇게 동양이나 남양, 근데 수평으로 맞춰주는 게 작업하기가 편하니까 좌표랑. 그래서 180도를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브에서 원하는 위치, 노테이트가 끝났으면 무브에서 원하는 위치, 얘가 이렇게 버벅되지. 이게 아마 녹화하면서 메모리가 조금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원하는 위치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남동향으로 바뀌었으니까 남향으로 이게 빛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씬을 만든 게 바뀌었으니까 씬을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럼 뭐 들어가서 씬을 하나 잡아주고 하는 게 편하니까. 그럼 이제 실내로 빛이 유입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실내로 빛이 이렇게 유입되고,
자, 구도를 하나 씬을 잡아줘야지 렌더링 돌릴 때도 편하니까 부분적으로 씬을 잡는데, 씬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스케치북에서 얘기하는 돋보기가 이게 확대 축소만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래 디그리 값이 있어요. 필드 오브 뷰라고 해서 광각의 범위를 정하죠. 보통 기본 세팅 스케치북을 처음 하면 얘가 35디그리가 돼 있어요. 그럼 보통 카메라 렌즈로 따지면 한 50mm 렌즈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뷰가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실내 같은 경우 할 때는 광각이 아니니까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얘 데그리 값을 올릴 때는 돋보기 선택하고 여기다 직접 아래 오른쪽 왼쪽 하단에다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돋보기만 선택하면 선택하고 나서 치수만 입력하면 돼요. 엔터 치면 되거든요. 근데 기본이 35디그리다. 이거는 50mm 렌즈 정도 된다. 그래서 보통 올려주면 점점 광각이 되는 건데 60 이렇게 올려보면 광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보통 75mm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확대 축소 이렇게 당기면 광각으로 들어오는 뷰가 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웬만하게 협상 공간 아니면 거의 65디그리 이상, 75디그리 이상 안 올려요. 만약에 그 이상 단계로 올려버리게 되면 뭐 한 120 올려볼게요. 그러면 왜곡돼요. 주변부가 왜곡이 돼서 웬만한 내부 공간에 적당한 공간은, 극히 작은 공간이 아니면 보통 65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보통 저는 50mm 한번 올려볼게요. 50mm. 50mm 하고 확대 축소해서 조금 광각 뒤로 멀리 나가볼게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오히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아니면 지금 50디그리 정도 준 거거든요. 아니면 45디그리 한번 줘볼게요. 45디그리도 나쁘지 않네요. 45디그리 정도 줘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얼만큼 광각으로 보일 거냐. 근데 너무 광각이면 깊이감은 좋지만 왜곡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 적당히 위치를 잡아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잡아주고, 자, 그러면 쓰이는 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업데이트 누르게 되면 저장이 됐고요. 자, 업데이트 다시 한번 확인 누르면 이 뷰가 저장이 됐으니, 작업하다가 이제 원상 복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씬을 쭉쭉쭉 만들어 놓겠죠. 씬마다 역시 디그리 값은 별도로 줄 수 있습니다. 광각의 범위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섀도우를 켜게 되면 낮에 비실 만큼 들어오는지 정오에, 당연히 겨울 쪽에 가면 그림자가 더 길겠죠. 이렇게 길어지는 거. 좀 오후에 4시쯤 해질 무렵의 빛은 이렇게 들어오는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시 정도에 빛이 들어오는데 한 봄 정도다, 3월달 정도다, 그럼 빛이 뭐 여름이든 어따 이렇게 계절별로 빛이 들어오는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뭐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월 정도, 그 다음에 해질 무렵 정도, 이 정도면 적당하게 빛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V1을 돌아가기 전에 스카이라이트, 태양빛 선라이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위한 세팅을 기본적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별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저는 물론 동영상 녹화랑 다른 프로그램을 켜놔서 더 느려지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나무나 식물 같은 특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저희 공간을 디자인한 것보다. 그러다 보니 실적 작업하고 매핑할 때 되게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Vlay를 돌 땐 프록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 용량을 줄여놓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중급 이상 돼야지 하니까, 지금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틀리긴 하는데, 오브젝트 위치들을 다 하고 이제 Vlay 렌더 테스트하고 조명 달기 전에 이걸 따로따로 저장해요. 지난 편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따로따로 위치는 다 잡아놨으니까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매핑이라든가 조명이 세팅이 다 끝나고 기본 렌더 테스트가 끝나면 불러들여서 합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작업할 때 하이드만 해놓지 않고. 그게 오히려 안정성이 있고, 그러니까 워낙 스케치업이 다운율이 높아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Vlay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물 같은 거는 따로 저장해 놓는 게 좋아요. 뭐 식물은 최종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라면 이런 것들은 오브젝트들을 따로 저장해 놓는 게 좋겠죠. 식물이 지금 뭐 3가지 있다. 책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불필요한 뭐 액세서리 정도 역할을 하는 것들은 선택한 다음에 얘를 하이드 시킬 겁니다. 하이드 시키고 나면 점이 나타나는 건 2020부터 선택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 뷰 항목에 가면 show hide geometry, show hide object, 이 오브젝트를 보일 거냐 점선으로 하이드 시킨 걸 아닐 거냐, 이를 체크 없으면 자, 하이드 시킨 거가 사라지게 되죠.
지금 얘를 먼저 이제 하이드 시킬 거를, 저희 없앨 거를 하이드 시킨 다음에, 얘 나머지 것들을 다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가 더 나가야 되네요. 화분이 하나 안 빠졌으니까 화분도 같이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뷰에서 지금 이렇게 돼서 그런 건데, 잘못 선택됐네요. 자, 그 다음에 하이드, 뷰에서 쇼 하이드. 그 다음에 얘만 이제 남겨져 있으니까 바깥에 와서 얘를 전체 뷰를 본 다음에 섀도우 꺼줄게요. 얘 때문에 부각되는 게 더 심하니까. 얘를 전체 선택, 그 다음에 딜레트, 과감하게 딜레트. 대신 나중에 합칠 때 건물 벽체라든가 오브젝트들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되겠죠. 정확히 그 위치에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를 오히려 이제 오브젝트들을 감춰놓은 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울 겁니다. 다 삭제하고 나면 어나이드 5를 해주면 되겠죠. 어나이드 5 할 때 옛날에는 명령어나 단축키 만들어서 했었는데 요즘 2022번 설명드린 것처럼 얘가 잘 돼 있으니까 얘를 켜도 되죠. 근데 뭐 여러 개라면 오히려 그냥 텍스트 메뉴에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텍스트 메뉴에서 hide, unhide all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닥판이 왜 들어왔나 모르겠네요. 바닥판은 일단 빼놓고, 자 그럼 그 위치 그대로의 요 오브젝트만 남겠죠. 그럼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 상태에서 그대로 얘를 파일 세이브 에즈 합니다. 세이브 에즈에서 이름을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장. 그러면 뭐 얘는 뭐 웨어하우스에 다운받거나 했기 때문에 다 매핑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뭐 수정하더라도 얘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해주면 되니까 얘는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화분이라는 게 아니라 다시 원상복구해서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원래 우리가 스케치업 했던 파일을 불러들이면 되겠죠. 언두로 해도 되는데 뭐 불러들이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아서 새로 이제 불러드리면 됩니다. 얘 원본은 이제 저장됐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아까 그대로 모습대로 얘는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원본이니까 이 화분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세이브에이지에서 다른 별도의 파일로 저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지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용량이 확 줄어들겠죠.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용량이. 프로시를 굳이 안 해도 보통 프로시를 하는 게 맞고 이런 것들은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얘를 세이브 에즈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얘는 공간 뭐 1 이렇게 주겠습니다. 뭐 가구 짓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장을 하면 되는데 다 없앨 수는 오히려 번거로우니까 뭐 기본 소파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오브젝트들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세이브 이제 따로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둘까봐요. 얘는 둘게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선택을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얘도 꺼볼까요? 이렇게 조명을 먼저 알려드리는 게 나니까 이렇게 꺼보도록 하죠. 그러고 나서 얘는 잠깐 그대로 빼놔야겠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얘는 똑같이 오른쪽 버튼 하이드. 자, 역시 뷰에서 얘는 꺼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정도 상태 뭐 많이 용량을 줄일 수 있겠죠. 기본 조명 세팅하기 전에 최대한 간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반대의 물체 전체 다를 아까와 같이 삭제 누르게 되면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하이드 시킨 거를 언하이드 올 하면 그 위치에 이렇게 물체가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파일, save as, 그 다음에 뭐 가구라고 하면 되겠죠. 저장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이 됐으면 아까와 같이 지금 가구 1이 저장됐고 나는 다시 원본 있는 부분 중에 공간 1이라고 했던 부분을 선택하면 들어오겠죠. 자, 지금 들어오면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화분 같은 것들 지워준 것처럼 여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가구들을 지워줄게요. 그러니까 매핑도 아예 독립적으로 오브젝트들은 따로 매핑을 해갖고 불러오는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합치는 방법. 근데 조명 세팅 값이 달라져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정도만 해오게 되고, 그다음에 얘도 뺐었죠. 얘 빼고, 그다음에 얘도 뺐었던 것 같으니까 빼고. 아까 아마 이 정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베이스로 해서 조명 세팅을 하고 기본 벽면이랑 구조체를 매핑을 해준 다음에 집기는 집기대로 기본 매핑 해갖고 다시 합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좀 다듬어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를 이렇게 되면 일단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작업하기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섀도우를 꽂고 지우는 상태에서 여기는 다시 저장하게 되면 조금 정의된 형태의 모델링이 되겠죠.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주는 작업까지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뭐 구조체가 만들어진 데서 기본 조명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조명이나 벽체, 바닥, 벽, 천장 이런 데 매핑도 해주고 조명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집기들을 불러와서 합치는 방법들을 쓰고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틀리긴 하지만 관리를 할 때 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렇게는 안 해요. 뭐 상황에 따라서 식물이나 오브젝트를 그냥 프록시를 걸어서 하지. 지금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 중에 핵심 팁만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을 관리를 해라. 이게 지금 V-Ray를 들어가기 전 단계의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스케치업 V-Ray를 위한 기본적인 오브젝트 관리, 저번에 빠졌던 거 간단한 액세서리, 등박스라든가 그 다음에 액자 이런 걸 만든 걸 했고요. 그래서 오브젝트 관리 측면에서 오브젝트 설정 요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 본격적으로 스케치업 V-Ray 핵심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